자, 79쪽에 494번. 정규분포 예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가조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정규분포니까 정규분포를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자,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정규분포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하고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2와 12라는 이 두 숫자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 유나야? 지금 평균이 A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요 정규분포니까. 그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이랑 플러스 12보다 클 확률이 똑같대요. 언제 이런 게 벌어질 수 있어? 평균이 5라고? 아, 평균이 5. 그치? 평균이 5라는 거는 마이너스 2와 12의 어디를 고른 거예요? 딱 중간을 고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2와 12라는 두 값이 서로 대칭의 위치에 있어야지 이런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거리하고 똑같은 요런 상황이 돼줘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이 요렇게 색칠이 되고 플러스 12보다 큰 확률이 요렇게 색칠이 되면서 이게 같은 확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죠? 그죠? 유나 말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A가 마이너스 2와 12의 딱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 값은 자 1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거니까 5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A가 5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윤호야 V 2분의 1 X 그랬잖아.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2분의 1의 제곱. 분산인데 안에 2분의 1x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꺼내서 꺼내면 뭐가 되는데요? 4분의 1로 나오는 거지, 그지? x의 개수가 앞으로 제곱돼서 나와서 붙고 그리고 vx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vx를 지금 b제곱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4분의 1 b제곱을 말하는 거고 그게 1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b 값이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양수니까. 그치? 그래서 a는 5, b는 2, 답은 7이 되는 거지. 여기서? 요 그거잖아. 그 v 안에다가 이렇게 a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b는 무시되고 a만 제곱돼서 붙고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7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번 주말부터 주말 시험 대비 이번 주말부터 일요일날 일요일이요? 일요일날 1시부터고 영어 하는 사람들은 영어 끝나고 오시면 되고요. 그럼 이 마지막 시험 되게 구치 내시는 그렇지. 그리고 다음 주 6월 3일이 뭔 요일이지? 화요일인가? 6월 3일 날은요. 6월 3일 화요일 날은 우리 토요일처럼 1시에 수업하겠습니다. 1시. 그래서 토요일과 동일하게 1시에 수업을 할 거고 또 밀려있지 않으면 수업만 하고 보내줄 테니까 빠지지 말고 오시고 저희 시험 대비 끝나면 수업 시험 대비 끝나면 이제 수능 준비해야죠. 그리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얼른 투표하고 오세요. 또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오늘 무슨 신한대 축제에 유명한 사람이 오나? 어? 래퍼? 래퍼 누구? 아 우원재? 그 맨날 이렇게 비니 쓰고 다니는 애걔? 그래도 사람인데 대학교 축제 간다고 학원을 빠지다니. 하윤아 어떻게 생각해? 남의 학교 축제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어느 대학교에 입학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따끔하게 한마디 좋아하는 또 질문 없나요? 숙제 중에?
유나는 질문 다 했어? 근데 저 앞쪽에 모르는데 앞쪽에 뭐 어떤 거? 좀 많아요. 아 많아요? 앞쪽에 어디요? 근데 저 일단 그 387번 그때 안 와가지고 387? 아 387번? 아 부분 분수? 그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거 부분 분수? 오늘 그러면 공식만 얼른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1부터 2부터 9까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부분분수 공식이 뭐였냐면은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생긴 게 부분분수 공식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이제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은 k는 그냥 앞으로 빼놓으면 되고 k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고 x-1분의 1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x-1을 앞에 있다고 보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x-1이 앞에 있고 x가 뒤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a가 여기서의 x-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의 b가 여기서의 x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b-a가 요거 빼기 요거니까 얼마겠어? 1이겠죠? 생략할 수 있고, 자 k 그대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니까 x-1분의 1 빼기 x분의 1 요렇게 되겠지? 그지? 요게 지금 요게 px가 x일 때 확률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나는 2부터 9까지 쭉 집어넣어서 더하는 거니까 쭉쭉쭉쭉 없어지겠죠. 그래서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 하나만 남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랑 k랑 곱한 게 1이 돼야 되니까 k 값 나올 거고 k 값만 나오면 뭐 구해서의 확률 구할 수 있죠. 그죠? 부분분수 공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없나요? 500번 몇 쪽이죠? 80쪽 80쪽에 500번. 자, 80쪽에 500번은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 8,3제곱을 따르고 y는 9,4제곱을 따른다.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y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을 때 그랬네. 그러면 n 8,3제곱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가 x 거고요. 그 다음에 n 9,4제곱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가 y 건데 얘 둘 다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했을 때 똑같대. 그러면은 윤호야, 자 이렇게 생긴 확률 우리가 구하고 싶어.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한다는 건 항상 어떻게 해서 구해야 되죠? 3으로 나누고 표준화 시켜서 구해야 되죠? 네 그죠? 그러면 p x를 뭘로 바꾸고 3분의 x를 z로 바꾸고요. 자 k를 표준화한 값을 이쪽에 써주는 거예요. 뭐라고 쓸까? 3분의 8 x 마이너스 k-8 자 요렇게 바꾸는 거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자 여기서 y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y를 뭘로 바꾸고 z로 바꿔주고 요 k를 유리화시키는 거니까 아니 표준화시키는 거니까 4분의 k-9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지금은 봐봐 요 위에까지는 얘는 x였고 얘는 y였잖아. 하지만 요 밑에 줄로 내려와서는 둘 다 누구야? 둘 다 z잖아. 이 두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요 지점의 값과 요 지점의 값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요 분수와 요 분수를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 거지 이제. 그치? 표준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은 양쪽에 x자로 곱하면은 4k-32는 3k-27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k가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답은 5번이겠네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정규분포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것도 표준화가 갖는 의미죠. 자, 또 81쪽까지 질문 있나요? 병준이 숙제 다 했나? 윤서는 어디까지 풀었니 너? 72 됐습니다. 자, 81까지 질문 없으면 82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계속 오늘 나오는 부분은 그 정규 분포 얘기입니다.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딱 그 정해진 틀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틀대로 확률 구하는 것만 헷갈리지 않고 되면은 문제 유형을 조금씩 바꿔도 비슷비슷하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507번을 보면서 정규분포 기억을 좀 해볼게요. 자, 규진이가 한번 해볼게. 일단 정규분포 50제곱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항상 문제를 읽으면서 옆에다가 따로 메모를 이렇게 해주세요. x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그랬을 때 p 40부터 a까지의 확률이 0.8185 이렇게 나왔다 그랬는데, 자, 규준아에는 정규분포니까 이런 확률을 만나면 이걸 우리가 항상 뭘 해야만 우리한테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꿀 수가 있어요? 표준화를 시켜야만 바꿀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바꾸는 거야. 가운데 있던 x를 뭘로 바꿔주고, 요거를 z로 바꿔주고, 자, 40도 표준화시킬 거고 a도 표준화시킬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요 위에 있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40을 표준화시킨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 식으로 한번 불러줄래? 5분의 40 마이너스 그렇지, 40-50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 있던 a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될 테니까 얘는 뭐가 될까? 5분의 A 마이너스 그치, a-5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요 값은요, 얘는 얼마가 됐냐면 마이너스 2가 됐죠. 그쵸? 그리고 얘는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얘는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근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여기 물음표까지 요만큼의 확률이 지금 몇이 나와야 된대? 그치, 0.8185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표준 정규분포니까 가운데가 0일 거고, 자, 마이너스 2라는 경계는 하나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면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끊어졌단 말이죠. 여기 끊어졌어. 그러면 이미 요만큼의 넓이는 확보가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예요 지금? 0.477 그치, 0.477이. 요게 0.477이면 우리가 원하는 이 8185라는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477이에다가 얼마가 추가돼야 돼? 0.3413 그치. 요 표에서 찾으면 돼요. 우리는 항상 이 표에 있는 값들이 나와줘야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0.3413이 추가가 되려면 지금 여기 색칠된 거 이외에 오른쪽으로 0.3413에 해당되는 넓이가 추가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이 네모 박스 친 거, 초록색 네모 박스, 얘가 얼마였다고 보면 돼? 1 그치, 1이었어야지. 그래서 요렇게 돼가지고 이쪽의 넓이가 0.3413이 되면서 이게 둘이 합쳐져가지고 8185를 만든 거죠. 이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아, 그러므로 이 초록 박스는 1이었어야 되는구나. 1이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5분의 a-50이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a는 몇이구나? 55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치? 정규분포만 잘, 표준화만 잘 활용을 해준다면 a는 금방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유형 8번 중에서는요, 516번으로 가볼게요. 83쪽에. 자, 83쪽에 516번. 통계에서는 사실 문제를 막 이렇게 어렵게 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조금 더 상황을 그냥 조금 더 복잡하게 요 정도가 통계에서 어렵게 내는 방식이야. 근데 문제가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그나마 통계에서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면서 그 문제 속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을 짝짝짝 정리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내도 크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다, 통계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골프공 무게를 검사해가지고 기준 무게와 기준이 있는데 그거와 1g 이상 차이가 나면 걔를 불량품으로 본대요. 근데 기준 무게는 46이래요. 그러면은 불량품이 되려면 무게가 어때 된다는 거야? 46보다
1g 이상 무겁거나 아니면 46보다 1g 이하로 더 가볍거나.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7을 넘거나 아니면 45보다 적으면 불량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골프공의 무게는 자, 요걸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지. 평균이 45.5 그리고 표준 편차가 0.5. 자,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이게 불량품일 확률을 찾고 싶어요. 그럼 방금 얘기했죠? 불량품이 되려면 P 자, X가 민정아 얼마보다 작거나 얼마보다 크면 45보다 작거나 또는 46이요? 자, 봐봐.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식을 못 세워요. 자, 골프공의 기준 무게가 46g이야. 근데 불량이라고 말하는 건 언제냐면 기준 무게와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도 불량이고 너무 무거워도 불량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45보다 더 작거나 또는 어떠면 불량품이야? (46보다) 기준이 46인데? 그러니까 딱 46g짜리 골프공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46보다 좀 무겁기도 하고 좀 가볍기도 하고 이런 공들이 막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우면 불량품으로 본다는 얘기야. 일정 범위를 주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정상품으로 인정해주고. 예를 들면 골프공이 45.5면은 정상으로 보는 거야? 불량으로 보는 거야? 정상으로 보는 거야. 왜냐면 기준 무게인 46g이랑 얘는 0.5g 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 정도면 정상으로 봐주자 이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46.3g 이러면 정상으로 보는 거야? 불량으로 보는 거야? 정상으로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질문한 거는 민정아 45보다 작으면 불량으로 보는 거고 또 거꾸로 얼마보다 무거우면 또 불량품으로 보란 얘기야. 그치? 47보다 무거우면 불량으로 보란 얘기죠. 그쵸?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x가 45보다 작거나 또는이라고 쓸게요. 또는 x가 47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불량이다. 그쵸? 그럼 요렇게 될 확률이 바로 불량품일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이제 요것도 당연히 그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계산해내면 될 테니까. 자, 표준화 시킬게. 수호야 45 표준화 시키니까 x를 z로 바꿔주고 45는 표준화 시키면 뭘까? 0.5일까? 아, 0.5분의 45 빼기 45.5 그치? 이렇게 되거나 또는 또 x를 z로 바꿔주고 47은요? 0.5분의 그치 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결국 앞에는 얼마고? 마이너스 1 또는 뒤에는 얼마고? 3보다 그치? 요렇게 될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표준화 됐으니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싹 갖다 놓고 자 윤호가 해볼게요.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 여기쯤에 있겠죠?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3이면은 1, 2, 3 자 여기쯤에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불량품이 되는 것은 요쪽 영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쪽 영역에 들어가면 불량품인 거잖아 그치? 맞죠? 자, 요쪽 넓이는 얼마일까? 여기가 지금 0.3413이라는 넓이를 0.5에서 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0.1587이고 그 다음에 요쪽 넓이는 얼마일까? 0.013? 0.013? 아니 그러면은
0.4987에다가 0.013을 더하면 0.5가 돼요? 아, 0013. 0013이지 0.0013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어쨌든 이쪽에 가도 불량인 거고 이쪽에 가도 불량인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이제 얘랑 얘를 어떻게 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합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쳐주면 얼마가 될까? 0.16. 0.16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불량품일 확률은 0.16이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길어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자, 읽어보면 정규분포 문제는 크게 뭐 변형될 게 많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이제 정규분포에서의 도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84쪽에 520번 있죠? 84쪽에 520번. 자, 잘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힌트를 안 줄 테니까 스스로 한번 풀어봐. 520번. 자, 해봅시다. 520번. 우선은 이제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랬죠. 10,000명.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 앞에 페이지에서 풀었던 문제랑 다른 점이 있다면 확률을 구해가지고 마지막에 요 10,000명이라는 요 인원수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쵸? 몇 명이냐가 질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확률을 구하는 단계 똑같습니다. 평균이 72개월, 표준 편차가 24개월이라 그랬으니까 평균을 이렇게 그 단위를 년으로 바꾸면 72개월이면 6년이고요. 표준 편차 24개월이면 2년이죠. 그러면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위를 년으로 바꾼다면 반대로 해도 돼요? 개월로? 개월로 해도 되죠.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사용기간이 8년에서 9년 사이라 그랬으니까 x가 8에서부터 9 사이일 확률이 되는 거고 요거는 표준화를 시켜보면은 8은 1이 되고요. 그리고 9는 1.5가 되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요거 그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표준 정규분포에서 1부터 1.5 사이라고 하면 1이 여기고 뭐 2가 여기면 1부터 1.5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 해당될 요 확률을 지금 우리는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요 부분의 확률이라면 표에서 1.5에서 1을 빼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빼야 될 거고요. 빼보면은 이게 얼마 나오지, 규진아? 빼면은 0.09. 그치, 0.0919 이렇게 나오고 그럼 그렇게 구한 확률을 이 전체 인원수인 10,000명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럼 몇 명인지 나오겠지. 그래서 10,000 곱하기 0.919 하면은 919명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확률만 구하면 똑같은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유형이 요게 좀 강조하고 싶은데 그 최대 최소를 만족시키는 값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우리 쉽게 말하면 커트라인 구하는 겁니다. 커트라인. 그죠?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 그래서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도 정규분포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뭐 상위 몇 % 안에 드는 그 기준되는 점수를 구해라. 뭐 요런 유형이죠. 자, 그럼 이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 중에서 먼저 521번 제일 기본적인 유형부터 하나 해보면 모집 정원이 360명인 공무원 임용시험에 4,500명이 응시했다. 그때 응시자의 점수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 이걸 이제 우리한테 더 익숙한 표현으로 그냥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합격자의 최저 점수니까 요거는 넘어야지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점수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보통 뭐 상수 K로 잡으니까 커트라인을 K라고 잡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이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일단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58,10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자, 합격을 하려면 4,500명 중에 360등 안에 들어야 돼. 그지? 요게 상위 몇 프로일까요? 4,500명 중에 360등.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지? 전체가 4,500인데 그거 분의 360명.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비율 나오겠죠. 그죠? 그지? 이거 90으로 약분되니까 90으로 약분시키면 어떻게 돼?
50분의 4 이렇게 되죠. 50분의 4. 50분의 4면 100분의 8이잖아. 100분의 8이니까 상위 몇 프로? 8%. 그지? 상위 8% 안에 들어야 합격이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걸 추천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려놨을 때 이 정규분포가 지금 합격자들의 아니 응시자들의 점수를 나타내는 정규분포라면 58점이 이제 평균이니까 가운데 58점이 있을 거고 커트라인 우리가 아까 커트라인 K로 잡았잖아. 그럼 K라는 커트라인이 수호야 이쪽에 있겠니? 이쪽에 있겠니? K가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서도 상당히 오른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요쯤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 여기 K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K라는 점수를 넘어선 애들 있잖아. 여기 요 친구들이 바로 어떤 친구들이야 이제? 합격자들이지. 그치? 맞죠? K라는 커트라인을 넘은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합격자인데 합격자들의 비율이 아까 얼마밖에 안 됐어? 0.08밖에 안 됐거든요. 그죠? 8%. 0.08. 그 말은 이렇게 K에서 딱 잘랐을 때 요거를 넘어서는 이 영역의 넓이가 0.08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 넓이가 0.08이 되게 하는 그러한 K 값을 찾으면 그게 답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렇게 먼저 그려가지고 상황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식으로 가보자. 자, 유나야, 그럼 지금 요 그림의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면 P X가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8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그러면 표준화가 이제 들어갈 차례지, 그치?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P Z가 자 K를 표준화시키면 K-58을 10으로 나눈 건데 그 확률이 0.08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요 값이 이제 등장하면 되겠네요. Z가 0부터 1.4까지의 확률이 0.42라 그랬잖아. 그치? 하윤아, 요 0.42라고 하는 것은 여기 평균에서부터 K까지 요만큼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잖아. 맞죠? 그러므로 요런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표준화시킨 요 부분 있잖아. 요 네모박스. 요 네모박스의 값이 딱 얼마가 돼주면 된다? 그쵸. 얘가 1.4가 돼주면 된다. 얘가 1.4가 돼준다면 요거에 의해서 1.4보다 큰 확률이 0.08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요 네모박스가 1.4다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럼 양변에다가 곱하기 10 하면은 K-58이 14가 되겠지요. 그럼 넘어가니까 K는 72가 되겠네요. 그치? 72. 자, 요것이 이제 커트라인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 자, 그럼 여러분도 하나 해봅시다. 자, 그 유형의 제일 끝에 525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자. 525번. 일단 문제부터 잘 읽어보시고 답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525번. 자, 한번 계산해봅시다. 이것도 문제를 읽으면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써보면 A반은 평균이 47.3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47.3 7제곱 요게 A반 그러면 X라고 할게요. 요걸 A반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B반은 평균이 50.1 그리고 표준편차가 5 요게 Y 이게 B반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A반과 B반의 학생 수는 서로 같고 그랬죠. 요 말도 있어야지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서로 같고 A반 학생 중에 몸무게가 55kg 이상인 학생 수가 결국 인원수가 같기 때문에 이 55 이상인 학생 수라는 것을 55 이상일 확률로 바꿔 생각해도 되죠. 그죠? 두 반을 비교할 때. 그래서 우리는 P X가 55 이상일 확률과 P Y가 K 이상일 확률 이걸 서로 비교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확률이 요 확률의 2분의 1배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쵸? 얘가 얘의 2분의 1배다. 그럼 규준아 2분의 1을 어디다 곱해야 돼? 앞에다 곱해야 돼? 뒤에다 곱해야 돼? 뒤에다가 앞에다가 정확히 자 얘가 얘의 2분의 1배다. 만약에 내 몸무게가 네 몸무게 2분의 1배다. 그럼 누구한테 2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앞에 나한테 곱해야 돼? 너한테 곱해야 돼? 내 몸무게가 네 몸무게의 2분의 1배다. 뒤에 그치? 큰 애한테 2분의 1을 곱해야 작은 애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지금 요 확률이 요 확률의 2분의 1배다 그랬으니까 큰 놈한테 2분의 1을 곱해야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 얘가 큰 거야? A반 이거가 이거의 2분의 1배다 그랬으니까 얘가 더 큰 놈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네 몸무게 2분의 1배다 그러면은 규진이한테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얘의 2분의 1배다 그랬으면 얘한테 2분의 1을 곱해서 얘랑 같아진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곱해 놓고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요쪽 거는 우리가 확률을 정확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 시켜주면은 55는 7분의 55 마이너스 47.3이니까 여기 얼마 나와? 빼면은 7.7. 그럼 7로 나누면은 1.1이겠네. 그치? 1.1. 그래서 요 확률이 얼마 되냐면 요게 1.1보다 클 확률이니까 요거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이고 자 1.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1.1보다 클 확률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니까 자 규진아 요 확률은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0.36의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요거는 0.14야 요게 0.14고 그러면 요것이 이제 자 2분의 1 곱하기 P 하고 요것도 표준화 시킬 거니까 표준화 시키면은 K 마이너스 자 요걸 가지고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K 마이너스 50.1 나누기 5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게 요거 0.14랑 같아지는 거니까 이 확률이 규준화 얼마가 돼야 돼 얘가 얘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더니 0.1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0.28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0.28이라는 확률이 나오려면 자 이번에도 이렇게 표준정리분포 그려놓으면 0.28 요 지점보다 클 확률이 0.28이 되려면 요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죠? 요게 0.22랑 관련이 있으니까 자 여기쯤에 0.58에서 끊어가지고 요렇게 끊어가지고 0.58보다 더 크다 요렇게 구했을 때 요때 요 넓이가 지금 요게 지금 0.28이 되는 거니까 그쵸? 다시 말하면 요 분수가 5분의 k 빼기 50.1 요 분수의 값이 0.58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요 지점이 요 지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양변에 5 곱하면은 2.9가 되겠네. 2.9. 50.1을 넘기면 K는 53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치? 이런 게 이제 커트라인에 관련된 문제다.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85쪽으로 갈게요. 85쪽에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하윤아 이항 분포는 알파벳 뭐죠? B, 그치 B 하고 괄호 n, p 이렇게 써지는 게 이항 분포죠. 그쵸? 근데 만약에 x가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n 값이 충분히 크다면 그러면 이 x는 수호야 무엇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n 값이 충분히 클 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NP로 구하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이항 분포를 이런 정규 분포로 바꾼다면 요 평균 자리는 NP로 채워주는 게 맞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항 분포에서 분산은 또 어떻게 구하죠? NPQ로 구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NPQ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맞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은 요런 이항 분포를 따르는 X는 결국 NP, NPQ라는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그 529번 문제를 보면 529번 문제는 거기서 한 번 더 변화를 줘가지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의 모양은 뭐의 모양이죠, 이거? 독립시행의 모양이지, 그치? 근데 여러분 계속 강조했죠? 독립시행이랑 이항 분포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독립시행을 보면 이 독립시행의 주인공 X라는 녀석은 이항 분포를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그래서 이 독립시행을 보면서 자, 민정아 우리는 어떤 이항 분포를 써야 될까? 180, 6분의 5라는 이항 분포를 써야 되겠지, 그치? 맞죠? 여기 지금 180번 도전을 했고요. X번 성공했는데 6분의 5의 X제곱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6분의 5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독립시행을 보면서 이런 이항 분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럼 방금 설명한 저 내용에 의해서 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또 바꿀 수 있지, 그치? 그치? 요 X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를까? 잠시만요. 자, 마저 해봅시다. 누가 할까? 그래, 형진이가 하자. 자, 요거를 이제 정규 분포로 바꾸면 형진아 어떻게 돼? N 150,5제곱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로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바꾼 다음에 이거 확률 구하는 거는 뭐 식은죽 먹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표준화시키면은 자, 표준화시키면 Z가 2 이상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2 이상일 확률이면은 0.4772에 나머지죠, 그쵸? 0.5에서 요거 빼주란 얘기니까 답이 뭘까요, 형진아? 응. 그렇죠. 0.028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 거가 가능하고, 지금처럼 독립시행으로 주어졌을 때 독립시행에서 이항 분포로 가서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가는, 그치? 그런 단계를 거쳐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뭐 왜 아니야? 평균이 180이 아니라 150이잖아. 150에서 160 빼면은 160 빼고 5 나누면 마이너스 2잖아. 160에서 150을 뺀 건데요. 그리고 맞죠. 맞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 뭐 이것도 뭐 똑같아. 방금 했던 그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86쪽으로 가봅시다. 86쪽에 534번을 한번 볼까요? 534번. 533번 먼저 봅시다. 533번 많이 나온 유형이니까. 자, 533번은 어느 항공사의 승객 정원이 340명인 비행기에 400명의 예약을 받았다. 근데 한 명이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20%라고 할 때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최초에 쓸 때는 이항분포 상황이에요. 그죠? 이항분포. 자, 400명의 예약을 받았잖아. 근데 그 예약한 사람이 취소할 확률이 20%니까 취소하지 않고 진짜 올 확률은 80%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항분포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자, 400명이잖아. 400, 이 사람들이 진짜 올 확률이 5분의 4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400,5분의 4라는 이항분포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저렇게 생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유나야, 이걸 정규분포로 바꾸면 어떻게 돼? 320, 8의 제곱. 맞아요. 요렇게 생기는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정원이 340명인데 탑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물어봤어.
그지? 그럼 요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정원이 340인데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 x가 이제 실제로 비행기 타러 온 사람 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x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340 이하여야지 초과하지 않는 거죠. 그쵸? 다 탈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확률을 써주면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히 정규분포니까 표준화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형진아 340을 표준화시키면 2분의 5 2.5라고 볼 수 있죠. 그죠? 2.5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Z가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우리 윤서가 계산해 볼까요? Z가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얼마일까요, 윤서야? Z가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표 있잖아 여기 그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윤서야 그 4938은 Z가 0보다 크고 2.5보다 작을 확률이 4938이야. 항상 표는 0부터 얼마까지의 확률을 말해주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것은 0보다 크고 2.5보다 작을 확률인가?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그냥 2.5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2.5가 여기쯤에 있을 텐데 표에서 말해준 거는 여기까지의 확률이 4938이라고 말해준 거고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만큼을 다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답을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 그치, 여기다가 절반 합쳐줘야죠. 그래서 0.9938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9938 요게 답이고요. 처음에 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서 확률 구하는 거 표준화로 이 단계만 잘 거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게 약간 어렵거든요. 요거 한번 가봅시다. 534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는데 534번을 매끄럽게 잘 풀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확률 변수를 하나 추가하는 걸 추천해요. 자, 한번 고민을 한번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 해줄게요. 자, 해봐. 자, 봐봐.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힌트를 어느 정도 줬죠. 지금 448번에 도전을 한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뭐 성공하면은 10점을 얻는 거고 실패하면은 1점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성공한 횟수를 x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무엇을 따를까? 성공한 횟수니까 무엇을 따를까? 이항분포를 따라요. 그죠? 왜냐면 지금 448번을 도전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도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8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므로 내가 성공한 횟수를 x라고 잡는다면 이 x는 자 b 448, 8분의 1이라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 내가 x번 성공했을 때 내가 얻은 점수는 몇 점이냐? 그럼 이 점수를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잡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x랑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지? 자, 생각해봐. 내가 448번을 도전을 했는데 x번을 성공을 했으면 당연히 자 실패 횟수는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패 횟수는 448번 마이너스 x가 실패 횟수잖아. 그치? 맞죠? 그럼 그렇다면 그 상황에 내가 얻은 점수 y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한 번 성공할 때마다 10점을 얻으니까 10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실패할 때마다 1점을 잃어요. 1점을 잃으니까 실패 횟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48 빼기 x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괄호 풀어주면 11x 마이너스 448 요것이 이제 y라는 내가 얻은 점수가 x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245점 이상을 얻을 확률입니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p y가 245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y가 245 이상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x에 대한 이항분포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x에 대한 이항분포를 자, 이항분포를 뭘로 바꿔서 요 유형의 그 포인트는 이항분포를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정규분포로 바꿔서. 근데 이제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게 되면 자, np니까 p면은 56,8분의 7이면 7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정규분포는 요 위에 있는 이항분포를 그대로 바꾼 거기 때문에 얘는 누구에 대한 정규분포예요? x에 대한 정규분포지. 그지? x에 대한 정규분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어. 보세요. 요 x에 대한 정규분포를 누구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니? 우리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x에 대한 정규분포를 y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또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y가 245보다 커요라는 요 확률을 요걸 누구에 대한 확률로 바꿀 수도 있을까? x에 대한 확률로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우리는 x랑 y가 이런 관계식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y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신 집어넣어주면 이게 x에 대한 확률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바꿔가지고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도 되는 거지. 그치? 뭐 계산상 얘를 집어넣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얘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보면 그러면 요 확률은 이제 p 11x 마이너스 448이 24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요. 그러면은 448 넘기면 어떻게 돼? 693인가요? 맞죠? 693? 그럼 요거 11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63이네. px가 6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간단해졌지, 그렇지? x에 대한 정규분포 여기 있고요.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요 확률을 찾아라라는 거니까. 그치? 규진아, 정규분포니까 뭐만 한번 시켜주면 되겠어? 표준화만 시켜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시면 요게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죠? 1보다 크다. 그럼 1보다 클 확률이니까 요거 이제 0.5에서 빼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0.1587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조를 보려면 지금처럼 두 개의 확률 변수를 동원해서 푸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자, 자기가 혼자 풀어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풀이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87쪽에 있는 유형 중에 하나만 풀어볼 건데 87쪽은 그 표준화 해가지고 확률을 비교하기라고 했는데 정규분포는 다양하지만 표준화시키면 다 하나의 표준 정규분포로 통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규분포의 값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541번 문제를 보면은 어느 고등학교에 2학년 1반, 2반, 3반 반이 3개가 있는데 1반 애들은 40,3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건 1반이니까 x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반 애들은 46,7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요거는 x2라고 할게요. x2. 그 다음에 3반 애들은 39,4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요 세 반에 각각 1반 학생 A의 봉사 시간은 42. 1반 학생 중에 A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42만큼의 봉사 시간을 갖고 있고 2반 학생 중에 B가 있는데 B는 47.
그 다음에 3반 학생 중에 C가 있는데 얘는 49예요. 그럼 그랬을 때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은 C가 가장 크지만 이제 여기서 비교하고 싶은 거는 이 세 학생이 각자 자기 반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비교하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이 42, 47, 49라는 이 값들을 다 어디에서 비교해보면 되겠어? 표준정규분포 Z에서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값들을 다 표준화시켜 봤을 때 얼마인지 그걸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2라는 녀석을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ZA라고 할게요. 표준화시켰다는 뜻으로. 그러면 42를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표준화시키는 거니까 42에서 40을 빼주고 3으로 나눈 거죠. 그쵸? 그럼 얼마야? 3분의 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ZB라고 할게요. 그러면 47에서 46을 빼고 7로 나누는 거네, 그지? 그럼 얘는 7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ZC 얘는 49에서 39를 빼고 4로 나누는 거니까 2.5가 되겠네, 그지? 4분의 10이 2분의 5라고 쓸게요. 2분의 5. 자, 그러면 누가 압도적으로 제일 커요? C가 가장 크죠. 그리고 A가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죠. 그렇죠? 그래서 큰 봉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학생부터 그러면 C, A, B 순서가 되겠네, 그지? C, A, B.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정규분포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87까지고 오늘도 내려가면은 여러분 밑에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1일 테스트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숙제 하시고 지난 숙제가 81까지였으니까 81까지 도장 다 받으면 가셔도 됩니다. 1일 테스트 끝내고 81까지 도장 받으면 그날 할 일 잘 소화해 주세요. 수고했어요.